옆에서 자꾸 펌프질 해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미 늦었어.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남들은 말이야 대기업 가가지고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데 왜 팀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연봉이 얼만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잘라버리세요. 기싸대기 때리고 다시 보지 마. 손절하세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 지간의 행복에 대해서 뭐를 하나. 네, 다시당.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파트 1 했고요. 오늘의 행복을 좀먹는 벌레 3마리를 퇴치하라. 3마리 벌레를 잡아야 되는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벌레 잡는 문제가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 도대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기쁨에 집중을 하는데, 행복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행복에 집중을 하는데,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인 행복이고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행복과 절대적 행복 밑에 나란히 그 세 개의 기쁨이 똑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 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의 기쁨이 있고요. 그러니까 몸에서 느끼는 기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말초적 쾌락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아니면 뭐 말초적이 됐던, 아니면 그냥 푸근한 느낌이 됐던,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온도가 18도에서 22도 사이다. 그럼 편안하잖아요. 뭐 기쁘고. 또 바람이 솔솔 불어와요. 와, 기분이 좋아. 햇빛이 비춰와 뜨뜻하게 되게 좋아. 뭐 따뜻한 물에 들어가. 뭐 목욕을 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신체의 기쁨인 거죠. 집안이 쾌적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 이것도 역시 감각의 기쁨. 그러니까 신체의 기쁨, 감각의 기쁨. 감각의 기쁨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감각의 기쁨이라는 이제 장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활동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책을 해. 처음에는 좀 몸이 찌부둥하다가 걷다 보니까 조금 하이가 올라와 피가 돌면서 기분이 좀 나아지면서 조금 빨리 걸어 땀이 조금 나. 그러면서 기분이 확 좋아진다. 이러면 이건 활동하는 기쁨이에요. 산책의 기쁨이죠. 똑같은 산책도 또 개를 데리고 해. 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앞질러 가고 내가 앞질러 가고 뛰기도 하고 풀어놨다가 다시 묶기도 하고 뭐 원반도 던지고 뭐 이건 활동의 기쁨이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거에 대해서. 활동의 기쁨.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일상의 기쁨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밀린 설거지를 사사삭 하고 나면은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깔끔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걸레질 탁 하고 나면 제가 요새 살림 살다 보니까 와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이건 활동의 기쁨.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버든이 되기도 하지만, 밀리면 뭐 빨래가 밀린다든지 밀리면 버든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택배 오면은 이렇게 슥슥슥 기대감 속에서 뜯고, 그 자리에서 박스 이렇게 테이프 띄고 탁탁탁 정리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정해놨다가 한꺼번에 탁 들고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루틴, 활동이 주는 기쁨.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보통 사람을 무는 개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무는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 DNA가 사람한 거 빼고 사람을 무는 개의 공통점은 묶여 있어요. 묶여 있고 가두어진 개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거의 그래요. 사람을 물거든요. 그 뭐 개 키우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걔는 풀어놔서 막 눈밭에도 뛰어댕기고 뭐 들판에도 뛰어댕기고 막 이러고 모래밭에 이렇게 뛰어댕기는 개들은 스트레스가 안 쌓여서 사람 안 물어요. 물 일이 없죠. 지금 기분이 좋은데 사람을 왜 물어? 그러니까 그것처럼 활동, 그냥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누가 더 잘 뛰어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뛴다는 자체만으로, 산책한다는 자체만으로, 뭔가 과업을 수행한다는 자체만, 게임이 다 과업 수행이잖아요. 어저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피파 축구 플레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플레이는 없고 선수를 사고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세팅 값을 감독으로서 딱 맞추면, 구단주가 돼서 감독을 맞추면 경기는 AI가 해주고 그게 이기나 지나에 따라서 전적이 쌓이는 그런 게임도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게임이 있구나. 이거 경영자 게임인 거지 말하자면. 그렇다면 그거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라는 게 사실 이건 일로 보자면 의무잖아요. 뭐 선수도 사고 팔아야 되고 막 이익도 남겨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값을 훌륭한 선수를 잘 맞춰가지고 막 433 전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대방에 따라서 전술을 바꾸면서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는 것 자체가 일이라면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해내는 거 자체가 활동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미션이 주어진다. 그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기쁘다 하는 그 활동의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활동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요 다음에 얘기할 성취의 즐거움이기도 한데, 세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 첫 번째 감각의 즐거움, 두 번째는 뭐야? 활동의 즐거움. 그냥 루틴을 수행한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 세 번째는 뭐냐면
성취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110점이었는데 오늘은 111점, 내일은 112점, 날마다 1점씩 올라간다, 날마다 10점씩 올라간다. 아니면 지금 게임을 얘기를 했으니까 모든 게임은 다 코인을 주죠. 코인이 쌓인다, 무과금으로 해가지고 내가 코인을 쌓아갈 거야. 그런데 설계를 잘해가지고 하루에 1000코인씩 쌓인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이제 성실하게 하면은 연말 되면 내가 한 30만 코인은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제보다는 부자야, 내가. 조금씩 성취하는 거죠. 어제보다는 내가 한자가 늘었어. 한자 공부해보시면 되게 보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쓸 수 있는 글자가 또 있지. 파자 되게 재밌잖아요. 여기다 받전자를 쓰고 여기다 힘력자를 써. 이렇게 해가지고 받전자 힘력자가 남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그 파자를 하면서 부수라든지 이런 걸 보는 눈이 늘어가고 쓸 수 있는 게 늘어간다. 이 성취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절대적 기쁨에 집중해야 되는데 절대적 기쁨이 세 가지가 있다. 감각의 기쁨이 있고요. 이게 절대 기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기분이 좋은 건 좋은 거잖아. 내가 38도짜리 물, 40도짜리 온천물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다는데 네가 온천물에 들어가 있는 자세가 그게 아니고 네가 뭘 간섭해. 내가 기분이 좋다는데 내가 양양에 공기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게 고성양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25 정도 되는데 25 정도 공기를 내가 이렇게 맡으면서 내가 기분이 좋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거 절대 기쁨이죠. 감각의 기쁨. 그 다음에 내가 시장 보는 걸 즐긴다는데 마실 하듯이 시장에 장터 가가지고 읍내 가든지 아니면 여기 이마트 가든지 가가지고 그 물건들을 보면서 하하하하 아우 이거 애끼까 말까 이렇게 내가 쇼핑하는 걸 즐긴다는데 액티비티 활동의 즐거움 기쁨을 즐긴다는데 네가 그걸 간섭할 게 없는 거죠.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는. 그럼 세 번째 성취도 마찬가지죠. 오늘 피아노 건반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 이제 배우려고 지금 준비해서 건반 샀어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쳐가지고 음악 만드는 건 옛날부터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칠 줄을 몰라. 어릴 때 바위를 치다 말아가지고 우리 모두처럼. 저도 체르니로 넘어가다가 그냥 끝났거든. 그래서 이걸 사놨어. 지금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왜냐면 어느 날 내가 멜로디가 생각이 나면 그냥 이렇게 짚어가지고 연주를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한 손가락이 잘 돌아가고 내일은 두 손가락으로 치는데 두 손가락이 도솔미솔 정도가 아니라 화성을 제대로 짚을 수 있게 손가락이 제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화성에 도가 튼 다음에 그냥 듣기만 하면 이렇게 똥똥똥 눌러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임프로바이즈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1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는 그 성취의 기쁨은 사실은 누가 때려 죽여도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거든요. 내가 기쁜 건 기쁜 거란 말이야. 그 기쁨은 누가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딱 이거 단어 하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절대 기쁨이 다 깨져요. 두 글자 알아맞혀 보세요. 비교. 이게 들어오는 순간 악마야. 이게 들어오는 순간 그 절대적 기쁨이 있잖아요. 원래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뻐요.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았다고 쳐요. 원래 문명 세계를 모르던 사람이 무인도에서 이렇게 한 두세 명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띵까띵까하고 재밌게 살았다고 쳐. 그냥 물고기 잡으면 기쁘고 먹으면 감각적으로 기쁘고 물고기 잡는 헌팅하는 액티비티가 즐겁고, 그다음에 물고기에서 한 마리 먹고 한 마리는 말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린 물고기가 늘어나는 것도 즐겁고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 근데 뭐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물거품이 되느냐? 비교라고요. 원래 비교는 악마는 아니었어요.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비교는 게임일 때는 정말 즐거워요. 게임일 때. 경쟁은 언제까지 즐겁냐면요. 게임일 때까지는 경쟁이 즐거워요. 이런 거죠. 저희는 너무 옛날 시대의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옛날 사람이 되죠. 지금은 막 이 온라인 게임하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놀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요 한 세대 전에는 콘솔 게임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콘솔 게임 전에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그래서 게임 전자오락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갤라그 뻥뻥뻥뻥 이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런 디지털한 게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게 뭐 농구공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이 하키 있잖아. 공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키 탕 때려가지고 따따땅 들어가는 아직도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계가 된 게임방이 있기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동네에서 저는 자치기하고 땅 따먹기 하고 놀았거든. 오징어. 세상에 내가 어릴 때 너무 그리워서 아무도 모르고 얘기하면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내가 막 설명하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오징어 게임 나오기 직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야 옛날에 미식축구 같은 게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빡 애들이 쳐들어오면 이 금 밖으로 밀어내는데 오징어처럼 그려놔갖고 내가 등치가 큰 편이라서 되게 좋아했거든. 그 게임 애들 나가 떨어지는 거 너무 재밌어갖고. 근데 그 땅에서 하던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 시절에
땅 따먹기를 했단 말이에요. 땅 따먹기 뭐냐면 이렇게 네모 그린 다음에 거기서 조약돌을 이렇게 띵띵 3번 튕겨서 원래 있는 내 땅으로 돌아오면 그만큼 내 땅이야. 이렇게 해서 땅 따먹기 막 이렇게 땅이 막 이만큼 넓어지잖아요. 한참을 하다가 내가 1등이야. 땅 다 따먹었어. 근데 엄마가 안쪽에서 야! 밥 먹어! 그러면 저녁 때, 해질 때. 이러면 그냥 놓고 들어가는 거죠. 이때까지 딴 땅은 그냥 한번 무효되는 거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딱지치기도 마찬가지고. 경쟁이라는 거가 게임일 때까지는 정말 즐거운 거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짱 딱지치기 팍 해가지고 딱 팍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뭐 좀 애석해도 너 딱지 너 짱이야 그러면 그리고 이제 깨평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한테 몇 개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그냥 화투 치다가 진짜 고수도 잘 치네 처제 진짜 그 형부가 제일 잘 치고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게임이 게임으로 끝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명절 때마다 뉴스 단신에 동네 사람끼리 고스톱 치다 칼부림으로 변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게임이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게임이 모든 게 돼버리는 순간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이 다 풍비박산 나버리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게 무슨 순간이에요? 주만지의 순간이에요. 주만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 완전히. 못 태어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을 왜 시키느냐? 재밌자고 경쟁을 시키는 거고 경쟁을 왜 시키냐? 발전하자고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축구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이제 또 돼서 축구가 붐을 다시 일으키고 있잖아요. 스타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뭐 골대녀도 하고 뭐 사람들이 뭐 생활축구 많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생활축구를 되게 많이 하고 조기축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축구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축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축구 시간이 중요하게 됐는데 축구 시간에 엄마 나 학교에서 오늘 축구했어 그런데 엄마가 그래서 네가 몇인데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그 점수가 입시에 반영된다고 생각해봐요. 엄마들 안 그러겠어요? 나 100% 그런다고 생각.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입시에 게임이 반영된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럴 거야. 너 오늘 게임 몇 시간 했어? 내가 6시간 하라고 그랬지. 내가 게임 랭킹 3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네가 이래가지고 이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지금 서울대가 가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게임은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지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 미국도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대학 갔다 그러면 따봉 훌륭해. 미국이라고 해서 인류대학 간 사람을 뭐 인정하고 이런 게 없느냐? 인정해요. 쟤는 하버드 나왔다. 인정하는데 대학을 안 간 사람을 무시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흥민 훌륭해, 와, 월클 와, 위대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축구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그 부분에 경쟁이 있지만 나는 그 부분이 생업도 아니고 거기 목숨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나 잘 못해. 여러분 일본어 못한다고 창피하세요? 웃기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직업상, 옛날 직업상, 요즘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한 7, 8개 공부했었는데 왜 자꾸 공부를 하냐면 영어 초보의 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가르치다 보면은. 나는 잘하니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이걸 모르지? 질문도 막 대답도 못하게 한심한 질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진행형에 왜 ing를 붙이나요? 그러면 내가 알아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 그렇게 만든 거지. 근데 그 마음을 그 왕초보의 마음을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뭐 베트남 갈 때는 베트남어도 잠깐 공부해보고 뭐 이태리 갈 때 이탈리아도 잠깐 공부해보고 프랑스 갈 때는 프랑스 공부도 해보고 가서 써보면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학원을 중국어 학원 프리토킹반, 일본어 학원 프리토킹반을 가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어 학원에서 프리토킹반에 들어가서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동료들만큼 영어가 안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져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 프리토킹반에 들어가서 일본어가 엉망진창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웃고 말어 다. 이렇게 야 빠가야로 이러면서 그냥 웃고 말면서 나 일본어를 못해서 자기는 일본어 잘해서 좋겠다.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잘 털어 막 이렇게 그냥 서로 잘하면 잘한다고 축하해주고 그냥 못하면 격려해주고 이러고 말지. 그거를 자기의 그 본질적인 나로 연장시키지 않아요. 일본어 못한다, 중국어 못한다고. 근데 영어는 또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 과목에서 그걸 잘해야 입시를 하고 해가 저물어도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지 않는 지옥 경쟁의 과목이었던 거지 그게. 그래서 개그맨들도요. 내가 옛날에 영어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이 손님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개그맨 김현철 씨 있잖아요. 예,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말도 좀 더듬고 이렇게 그런 걸로 많이 웃기던 그분 되게 좋아했는데 개그맨들이 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게스트로 개그맨들을 많이 불렀었는데 하나같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와서 영어를 좀 못해주길 바랬거든요. 옆에서 못해서 틀려서 웃겨주길 바랬어. 근데 평상시에 한국말을 더듬던 분이 죽어도 영어를 안 틀리려고 그러는 거야 와가지고. 그래서 PD한테 이분 조금 망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진지하시냐 그러니까 PD가 그게요 망가지는 건 할 수 있어도 무식해 보이는 건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근데 일본어 틀리려면 틀렸을 거예요. 중국어 틀리려면 잘 틀렸을 거예요. 엉터리 중국어 하면서. 근데 영어는 틀리기 싫어요. 왜?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과목이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해 떨어져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는 과목이 있는 게 인간의 비극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아까 첫 얘기로 돌아와서 뭐냐면 이런 거죠. 욕조에 들어가서 38도 40도에서 나는 이건 천당이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남의 집 욕조를 가봤더니 우리 집 욕조가 20년 된 거라 너무 더럽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어제까지 내가 천당 같았던 내 욕조가 똥통같이 느껴지는 거죠.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절대 기쁨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제 지금 25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30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 양양에 지금 가서 지금 월세 사는 아파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공기 좋은데 절반 있어야 되니까 아파트가 집값은 싼데 최근에 져가지고 기가 막힌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들어갈 때는 좋다 이랬는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서울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 집 30년 된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공포 영화 같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형광등 껌뻑껌뻑 형광등 너무 어둡고 좁고 그래서 그 형광등 불에 거울을 비춰보니까 10년 후의 내 모습이야. 너무 진짜 사람도 너무 늙어 보이고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썩었어요 라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난 느끼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행복은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나는 끝나는 거죠.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해요. 새 아파트 이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쫓기기 시작해요. 우리 아파트에 아까 욕조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제 서울 아파트는 욕조도 없어요. 그냥 샤워밖에 없고 바닥에 타일이 깨져갖고 거기 시커멓게 때가 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네, 언제까지?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좀 낡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나는 그게 낡은지 모르고 살았거든. 나는 행복했어요. 아침에 샤워하면서. 물론 절대 행복 있잖아요. 절대 행복. 샤워할 때 행복 안 하세요? 샤워가 있을 때 안 나오고 싶잖아요. 20분 동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그 시간에 이렇게 묵상도 많이 하고 깨달음도 많이 오고 잠도 깨고 술도 깨고 정말 행복하잖아. 근데 그 행복을 누가 잡아먹느냐? 니네 집 샤워기는 저거는 쓰레기다. 니네 집 타일은 저러고 사는 사람 없다 라고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내 행복은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비교를 게임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영겁까지 갈 영원한 인생 기쁨의 본질을 경쟁에서 이기는 거라고 세팅값을 잡으시는 순간 현재를 아름답게 사는 거는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못 견뎌. 이 아름다운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이 능력이 비교 우위를 달성하는 가치가 가장 높다고 내가 가치관 상위에 놓는 순간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를 평소에 겪다가 죽을 병도 걸리고 사업 실패도 해보고 죽음의 사경을 헤매다가 자살도 해보고 싶고 이거 다 겪고 나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세뇌당한 이 이데올로기, 내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불행한 놈이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세뇌당한 거라는 걸 깨달아서 나온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얘기되기 쉽지는 않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나와야 돼.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괴로울 거거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괴롭다는 게 뭐냐면 너무 인생이 아까운 게 뭐냐면 다시 나가서 아름다운 먼 산, 산이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 보면 현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현실 때문에 힘든데 현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현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산이 가파르기 때문도 아니고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현실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그 힘든 과정 중에서도 그것들을 위로하고 힐링해서 넘어가게 하는 그 기쁨들에 대해서 네 기쁨은 열등하다고 말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힘든 거예요. 현실이 힘든 거는 힘들어서 힘든 거는 사람은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힘든 게 아니죠.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고난이 힘든 거는 왜 힘드냐 하면 네가 고난당하는 거는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네 나름대로의 셀프 힐링 파워, resilient 파워 있잖아요. 그 resilience 자체에 대해서 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메시가 어릴 때 축구하겠다고 축구 교실에 왔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 메시 키를 보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축구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조그만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축구를 즐기는 마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세상은 나한테 애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기에 애기인가 이거? 이건 내놓을 게 못 되는 건가? 하는 순간 내가 뭔가 한다고 치자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게 그거예요. 나 후배들이 저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때 제일 비싸던 오디마크 4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게 제일 비쌀 때 몇백만 원짜리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막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들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다가 자기 이렇게 옆을 보고서 갑자기 카메라를 이렇게 숨겼대. 왜냐면 옆에 그때 이제 하셀블라드라고 아세요? 그 진짜 사진관에서 쓰던 이렇게 보고 찍는 거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거 막 천몇백만 원 하는 거. 그러니까 3,400만 원짜리 가지고 팍 폼을 잡다가 천몇백만 원짜리 막 렌즈 더 큰 거 막 이런 몇 개 들고 있으니까 이게 숨겨서 자기가 안 찍었다는 거야. 근데 그 말 듣고서 내가 나 사진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네가 즐거우면 찍는 거지. 핸드폰이라도 네가 즐거우면 찍는 거지. 그거를 옆 사람 기계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순수한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자들 되게 장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젠더 얘기가 되나? 그럼 이렇게 할게요. 가방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 장비를 중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장비를 들고도 그냥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게 너무 영어로 sheer joy. 순수 기쁨에 있어서 장비 좋으면, 멋있는 거 가지고 계시네.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기가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가치관이 순수 기쁨,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감각의 기쁨, 활동의 기쁨, 성취의 기쁨, 이 순수 기쁨이 중요하냐? 아니면 비교 우위가 중요하냐의 가치관 순서에서 비교 우위가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비교 우위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는 순간 나는 죽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의 미로로 들어가. 왜?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7초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7초를 획득하는 사람은 지금이라고 느껴지는 이 7초를 획득하는 사람은 영혼을 획득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7초가 지속되면 영혼이거든요. 계속 그 7초에 대한 태도가 영원히 지속될 거니까. 그런데 그 7초를 빼앗아가는 게 뭐냐? 벌레 3마리. 요 전 거 보세요. 벌레 3마리고 그다음 7초를 뺏어가는 게 뭐냐면 재미로 하는 경쟁, 선의로 하는 경쟁, 그냥 이렇게 으쌰으쌰 열심히 하고 젖잘싸 뭐 이러고 끝나 뭐 이런 경쟁이 있잖아요. 이런 경쟁이 아니라 병적인 비교의식이 내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속마음은 무조건 비교 우위라야 되는 거 있잖아요. 병든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너무 많고요. 진짜 너무 많아요.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좋다 뭐 국뽕 이런 거 보면 한국 뭐 진짜 지상 천국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한국은 사실은 지옥, 헬조선이란 말이 딴 게 헬조선인 게 아니. 밥을 못 먹습니까? 라면을 못 먹습니까? 우리가 복지가 없습니까? 무슨 청년 지원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선진국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나라예요. 치안이 없습니까? 다 좋아. 근데 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비교 우위가 황제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단위적으로 나 개인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보장하고 이 사회를 개선합시다. 물론 그건 해야지 돼. 근데 아무리 개선해도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완전히 타고난 능력, sheer joy, 순수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의 기쁨, 활동의 기쁨. 재밌잖아. 뭐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축구도 하면 재밌고, 음악도 하면 재밌고, 노래도 부르면 재밌고, 노래도 부르고, 합창도 하면 재밌고. 그런데 너는 노래하는 수준이 노래방 기계 기준으로 넌 75점밖에 안 되네. 이랬을 때 불행해지는 거 있잖아요. 비교 우위가 신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서 죽기 직전에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전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이 뭐였냐? 현재를 아름답게 보내는 법이 질문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를 아름답게 보내는 법. 자, 지금 이제 총정리하자면, 벌레 3마리를 잡아라. 무슨 벌레인지 가서 보세요. 꼭 잡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수한 절대 행복에 집중하라. 비교 행복은 재미로만 하라. 그리고 마음이 자꾸 그렇게 안 되게 돌아가는 거, 옆에서 자꾸 펌프질 해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미 늦었어.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남들은 말이야, 대기업 가가지고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데, 팀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연봉이 얼만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잘라버리세요. 기싸대기 때리고 다시 보지 마. 손절하세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 지간의 행복에 대해서 뭐를 하나. 내가 사는 행복을 지금 누리고 싶은데, 너는 지금 살 때가 아니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감히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필살기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